네, 투자로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 주식공장장 박태준입니다. 자, 여러분, 11월 19일 시장이 마감이 됐어요. 오늘 시장은 약세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관심사인 바이오 종목군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특히 메지온의 하락세가 어제에 이어서 상승세로 반전시키지 못하고 주저앉는 모습이었고요. HLB도 7%가 넘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헬릭 스미스나 신라제는 안 떨어졌어요. 그쵸?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이유를 또 알 수 있겠죠. 자, 오늘 11월 19일 오늘 메지온과 HLB 또 헬릭 스미스 신라젠 같은 바이오 종목으로 여전히 또 이야기를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그렇죠. 메지온, HLB, 헬릭 스미스 신라젠 같은 종목군들. 자, 임상 3상을 지금 어느 정도 발표를 했죠. 그죠? 실패냐 성공이냐라는 얘기는 제가 쓰지 않으려고 그래요. 임상 3상을 발표를 했고요. 과연 FDA 허가를 승인받을, 최종 FDA의 승인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방송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또 새롭게 주식공장장 TV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열심히 준비하는, 또 열심히 연구하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독하기와 이제 좋아요 버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방송을 듣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대가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네, 이 정도 방송 들으면서 이 정도는 내가 좀 눌러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성의 같은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쎄요, 시장 분위기는 싸늘했었어요. 그쵸? 코스피도 조정을 받고 코스닥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을 받아야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낙폭이 큰 거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헬릭 스미스와 신라제는 오늘 강보합을 유지했었어요. 그죠? 헬릭 스미스도 10만원대를 유지하는 모습이고, 신라젠도 오늘 200원 오른 18,850원으로 끝나는데, 유독 메지온 HLB의 낙폭이 좀 컸습니다. 뚜렷하게 악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일단 오늘 안 떨어졌다라는 건 신라젠, 헬릭 스미스는 그동안 오름폭이 작다란 얘기예요.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어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대형 바이오주들도 오늘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이었어요. 그쵸? 셀티는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이스 마찬가지로. 근데 유독 낙폭이 컸다라는 건 뭐냐면, 메지온이나 HLB가 임상이 잘못됐다, 이것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다 그랬어요, 제가. 메지온도 어제 왜 떨어졌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네. 이슈가 하나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뉴스가 등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메지온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오른 만큼 지금 조정을 받고, 많이 오르고 크게 오른 만큼 조정도 깊은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헬릭 스미스 신라제는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 안 떨어졌나요? 그런 건 아니죠. 네. 오름폭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릭 스미스 오늘 글쎄요, 어제 오늘 특별하게 변동이 없어요.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헬릭 스미스는 계속 뚜렷한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10만원 전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신라젠도 바닥에서는 올라왔지만 오름폭이 크지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HLB나 메지온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메지온 이틀 연속 낙폭이 굉장히 심한 모습이죠. 16만 2천원대까지 주가가 떨어지면서 어제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컸습니다. 악재에 의해서 떨어지나요, 여러분들? 아니면 삼상이 잘못돼서 떨어졌습니까? 실패해서 떨어졌습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당분간은 지금 메지온의 현재 자리가 어디냐면요, 우리가 HLB랑 비교를 해볼게요. HLB 3일 연속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이 특별하게 잘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자, 여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10월 말의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바닥을 잡아나가는 흐름이 메지온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깊이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일단 가격적인 조정은 대충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뭐 빠르면 내일 정도 또 기술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바로 못 올라요. 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바닥을 잡아나가는 흐름이 당분간 좀 예상이 된다. 이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오늘은 공매도랑 수급 얘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FDA의 승인, 이게 사실 목표 아닙니까? 우리 모든 바이오 벤처 회사들의 꿈이에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의 임상 단계의 성공 확률을 보니까 대충 비슷합니다. 저 뭐 과거 데이터도 있고 최근 데이터도 있는데요. 여기에 또 뭐 일반 의약품하고 또 바이오 의약품의 또 확률이 좀 틀려요. 바이오 의약품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임상 1상 단계, 2상 단계, 3상 단계, 그다음 NDA 품목 허가 단계. 뭐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누적 확률이 어떠어떠하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뚜렷하게 보이는 게 뭡니까? 뚜렷하게 보이는 게 품목 허가 NDA 단계. 이때가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볼 수 있고, 가장 확률이 떨어진 게 뭡니까? 그렇죠. 2상 단계입니다. 2상.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메지온이라든가 HLB, 또 뭐 신라젠,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 어떤 단계예요? 그렇죠. 임상 3상에서 품목 허가 단계죠. 확률이 어때요?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그래프를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그래프를 우리가 보고 계시는데 첫 번째 영어로 나와 있네요, 그죠? 첫 번째 나와 있는 데이터가 63.2%. 이게 이제 1상에서 2상 성공할 확률을 나타내는 거고요. 다음 2상에서 3상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제일 낮죠? 30% 정도밖에 안 되죠. 그 다음 이제 3상에서 품목 허가 신청 단계까지 58% 정도로. 그 다음 낮죠. 그 다음에 제일 확률이 높은 게 뭐예요? NDA를 신청해서 최종 FDA의 승인을 받는 확률이 85%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맨 마지막 9.6%는 뭡니까? 그쵸. 임상 1단계에서 품목 허가까지 전체의 확률이 계산해 보니까 9.6%. 채 10%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낮죠. 그쵸? 그러니까, 이 바이오가 전임상 단계부터 해서 임상 들어가기까지 망설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임상을 망설입니까? 그렇죠. 최종 목표, 꿈에 도달하기까지 10%가 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10%라고 하는 확률은 뭡니까? 물론 뭐 많으면 많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야구를 볼 때 1할이 채 되지 않는 타자를 우리가 기용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죠? 채 1할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타율이, 성공할 확률이, 안타 칠 확률이. 그러면 그렇죠. 투자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 임상 들어간다라는 건 굉장히 그렇죠. 모험, 리스크.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바이오에 내 귀중한 재산을 갖다가 투자하는 그런 리스크 이상으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또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 뭐 영어로 나와 있어 그런데요. 항암과 비항암의 임상 결과 차이도 조금 차이가 나요. 그렇죠? 회색으로 나온 게 그렇죠. 회색으로 나온 게 비항암.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나온 게 항암이에요. 1상과 2상, 2상에서 3상, 3상에서 NDA, NDA에서 최종 승인까지의 확률이 거의 비슷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상에서 3상 갈 때가 성공 확률이 제일 떨어집니다. 항암이나 비항암 신약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1상 단계에서 아까 그랬어요. 1상 시작한 단계에서 최종 FDA 승인까지의 확률이 아까 9%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항암제일 경우에는 확률이 절반으로 확 줄어들어요. 그만큼 항암제는 FDA 임상을 허가받기가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는 뭐예요?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데이터는 항암, 비항암을 다 토탈해서 14개, 총 14개의 질병을 연구한 데이터예요. FDA에서 임상을 어느 정도 승인을 해줬나에 따라서. 거의 10% 육박하는 이 확률이 항암제로 들어갈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5%대로 뚝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만큼 항암제 승인받기가 어렵다. 그만큼 어렵다. 근데 승인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엄청난 부가. 그렇죠. 네, 엄청난 부가 되돌아온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임상 1상과 1상 단계의 성공률이 63%, 그다음에 1상에서 2상 가는 게 30.7% 확 줄어들죠. 그죠? 1상에서 2상 가는 게 아니죠. 2상이라고 하는 건 2상에 성공해서 3상 갈 확률이 제일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3상에 성공할 확률이 58%, 그 다음으로 작죠. 그래서 NDA, 신약 판매 승인까지 가는데, 저 NDA를 통해서, NDA가 뭐예요, 여러분들? 맨날 NDA 하는데, 품목 허가 신청을 말하는 겁니다. 예, 좀 이따 BLA라고 나올 거예요. 이거는, 예, 바이오 신약 허가 신청입니다. 그거는. 저기서 나오는 거죠. 뭐예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예, BLA였었죠. 자, 어찌됐든, 신약 판매 승인은 굉장히 늘어나고 임상 1상에서 최종 신약 승인까지의 확률은 9.6%, 채 10%가 되지 않는다는 게 미국 바이오 협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이걸 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임상 성공률에 대해서 우리가 문자로, 글자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일반 제네릭 의약품이라든가 OTC는 제외했어요. 일반 의약품은 제외했습니다. 자, 첫 번째, 모든 의약품 후보 물질의 임상 1상부터 승인까지의 성공률. 이걸 우리가 LOA라고 그러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확률이 몇 프로라고 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뭐 9.6%의 어떤 이 지수는 안 외우셔도 돼요. 한 10%가 채 안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항암제의 경우가 11.9%. 비항암제일 경우에. 아까 항암제일 경우 어따 그랬어요? 5%로 뚝 떨어진다 그랬죠. 또 하나. 희귀병 프로그램의 경우 각 임상 단계에서 성공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임상 단계에서 성공률이 더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규정이 더 완화된다는 얘기입니다. 희귀병일 경우에. 왜? 절박하니까. 빨리 나와야 되니까. 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렇죠. 메지온에 해당되는 얘기죠. 메지온이 뭡니까? 폰탄수술 환자들 치료제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 가지 환자가 있는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임상 1상부터의 승인 성공률은 떨어집니다.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승인 성공률이 많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 1상부터. 자, 14개 주요 질병 갖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4개 주요 질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암도 있고요. 뭐, 혈액, 뭐, 여러 가지 심장 관련된,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임상 1상부터의 성공률, 혈액 같은 경우에,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백혈병 같은 거예요. 백혈병 같은 게, 성공률이, 제일 높고요. 그죠? 혈액학. 그 다음에 종양학 정도가 제일 낮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암이 제일. 그 다음에 종양 중에서는 혈액암보다 고형암이, LOA가 뭐라고 했어요? 최종 승인까지 1상부터 LOA가 2배가 높다 그러죠. 혈액암이. 그죠? 그럼 고형암이 낮다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공률이 낮다란 얘기입니다. 그만큼 암이 혈액암보다 그냥 일반 고형암이 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백혈병 승인보다, 그죠? 뭐 림프종 이런 승인보다 위암이나 간암, 폐암 이런 어떤 신약이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승인 받기가. 자, 네 번째 중요합니다. 항암제가 승인률이 가장 낮은, 뭐가 제일 낮을까요, 여러분? 정신질환. 이게 제일 위험하잖아요. 정신질환 약이라는 것이. 그죠? 정신질환 약보다는 2배가 그나마 높고요. 그 다음에 승인 나는 속도,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FDA에서 심사를 하잖아요. 그 14개 질병 가운데 항암제가 가장 승인이 빨라요. 여러분. 왜?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박하기 때문에. 자, 임상 이상의 프로그램 성공률이 제일 낮다고 그랬어요. 제가 30%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데이터 보니까. 2상에서 3상 가기가 제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메지온이라든가 HLB, 헬릭스미스, 신라제는 2상에서 3상이 끝났어요. 그쵸? 예. 그래서 가장 어려운 성공 확률을 지금 이겨낸 애들이에요. 그나마. 인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가장 낮은 성공률을 갖다가. 근데 왜 낮냐? 왜 낮은지 한번 봤더니, 환자를 대상으로, 이게 뭐냐면, 1상 같은 경우에 뭐냐면, 일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2상부터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임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초의 약물로서의 가능성을 진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또 하나, 2상에서 3상 진행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대규모 비용이 발생을 해야 돼요. 스폰서가 없이는
그리고 작은 제약회사는 누가 이렇게 후원해주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임상을 진행해야 될지 안 될지의 여부를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이게 만약에 3상을 통과하더라도 FDA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상업적인 실현의 가능성이 높은지를 갖다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상에서 3상을 다시 더 진행하는 거에 성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진행하기도 좀 어렵고. 대신 임상 1상하고 임상 3상은 2상에 비해서 성공률이 훨씬 높죠. 아까 봤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1상보다는 1상이 3상보다는 조금 더 성공 확률이 좀 높고, 아까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해 봤습니다. 임상 3상을 봐야 되는데, 두 번째로 낮은 임상 성공률 단계는 임상 3상이다. 58%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시간도 가장 많이 걸리고요. 또 비용도 가장 많이 들죠. 그러니까 임상 성공률이 낮을 수밖에. 뭐 상식적인 얘기죠. 자, 그래서 총 4개의 임상 단계가 있다 그래서 1상에서 2상, 2상에서 3상, 3상에서 NDA까지. 그죠? 네. 이 4개 임상 단계에서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단계가 바로 신약 승인 신청, NDA 단계, 또 바이오 신약 승인 신청은 우리가 BLA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 이 단계, 가장 성공률이 높은 단계에 와 있는 애가 바로 HLB, 메지온, 헬릭스미스 단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라젠도 마찬가지고 80%가 넘는다 그랬어요. 그쵸? 이래갖고 FDA 승인 낼 확률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야구 선수가 있는데 타율이 8할이 넘어요. 그럼 여러분 4번 타자를 기용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80%면 굉장히 높은 확률이라는 거죠. 물론 안 될 확률도 20% 정도가 되지만, 이 전체적인 사항을 갖다가 다 계산을 해봤더니 1상부터 FDA 총승인까지의 성공 확률은 확률 계산상 9.6%가 나오더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4개 임상 단계 중에 가장 높은 성공률 단계는 바로, 그렇죠, NDA 단계다.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기 NDA에서 승인 단계까지 83%가 무려 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메지온, 헬릭, HLB 이런 애들이 다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83%에 걸려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4개 질병 중에서 뭐 있어요? 확률이, 성공 확률이 높은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감염, 자가면역 질환이라든가, 내분기 질환, 호흡기 질환 같은 것들은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예, 신경계 질환이랑.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종양이에요. 문제가 이제 제일 어려운 단계라는 거죠. HLB가 바로 종양 아닙니까? 그쵸? 메지오는 희귀성 치료제고, 심혈관계가 되겠죠. 어려운 편에 다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전긍긍 하는 거죠. 그렇죠? 확률이 높으면, 성공 확률이 더 높으면 이렇게 좀 우리가 주가 떨어지는 거 씩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웃어야 돼요. 뭐 오늘 7% 6% 떨어졌다고 해서, 그리고 신라젠, 헬릭스미스 안 떨어졌다고 좋아할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내일의 주가는 여러분 씩 한번 웃어야 돼요. 그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그 정도 배포가 있어야지 HLB, 메지온, 헬릭스미스, 신라젠을 우리가 주주로서 그럼 버텨낼 수 있는 자신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계 최초의 또 국내 최초의 이런 타이틀이 붙을 수 있는 어떠한 권리를 가진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주가도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이고요. 당장 오늘 6% 7% 떨어졌다고 슬퍼하거나, 야, 다 떨어졌는데 내 것만 안 떨어졌다고 좋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물론 주식공장 TV를 시청하고 계시면서 단기 매매에 힘쓰시는 분들도 계중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 매매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정말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갖고, 회사에 대한 신뢰, 또 신약에 대한 신뢰, 임상에 대한 신뢰를 갖고, 또 주식공장장 TV의 신뢰를 갖고 대부분 기다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제 얘기가 좀 틀렸을 수도 있는데, 그래야지 국내 FDA 시판 첫 번째 항암제, FDA 시판 첫 번째 유전자 치료제, FDA 시판 첫 번째 면역 항암제, 신라젠 얘기죠.
국내 최초 미국에서 판매되는 최초의 희귀질환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들게 여러분들 지금 버텨오고 있는 겁니다. 저도 알고 있고, 사실상 주주로서의 어떤 자부심, 또 공매도라든가 또 뭐 악성 루머 이런 것들과 지금 여지껏 싸우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 단계까지. 이제 뭐 거의 다 왔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주가는 이미 8분 응선을 넘고 있고, 그죠? 주가가 아니라 어떤 고비 같은 것들, 힘든 것들을 지금 거의 더 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 왔다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신 있죠? 네, 자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제 주주간담회도 뭐 다녀오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뭐 정리한 거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 다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다른 분들이 또 잘 정리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또 방송 들으시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만간 나올 수 있는 어떠한 뭐 임상 데이터라든가 또 어떤 이슈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우리 80%가 넘는 확률을 지금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그런 자신감을 갖고 또 그런 뭐 용기, 남들이 하지 않는 뚝심을 갖고 여지껏 버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요즘 뭐 HLB나 메지온, 헬스미드 공부하면서 4년 전, 5년 전에 셀트리온 공부할 때처럼의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합니다. 그때도 뚝심 아니었으면 셀트리온 30만 원 이상까지 못 버텨냈죠. 그렇죠? 자, 그런 뚝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또 뭐 주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또 이 주식 공장의 TV에 함께 하시면서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